명품백을 흔하게 드는 세상이 온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출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이를 안 낳는 여자의 문제겠습니까? 국가 사회적 문제인 거예요. 세게 물었을 때 아! 탁 때리면은 얘가 아, 내 코 왜 때려 하거든요. 저도 힘들었어요. 뭐 뉴스 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계속했잖아요. 저도 뭐 제 뜻대로 다 흘러갔으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었겠어요? 안녕하세요, 쪼민입니다. 오늘도 고민 상담소 촬영해 보려고 왔고요. 저번 달에 안 왔다고 한 번 안 했다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번에는 B컷 영상 나갔는데 뭔가 본 영상으로 나가기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약간 B컷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다 싶은 거를 모아가지고 나간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엄청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고민 상담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최대한 안 하고 이제 컨텐츠에 집중해서 고민 상담 위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생을 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놓지 않고 가지고 가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소신 아닐까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인가? 약간 소신, 나의 이런 주관, 이런 뚜렷한 주관이나 소신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만의 소신 하나를 정해서 가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백호랑 똑 닮은 양이 집사입니다. 이제 만 1살 됐는데 너무 물어서 온 가족 팔다리가 상처투성이라 해결 꿀팁? 고양이가 1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창 물 때긴 하거든요. 이제 이자라면서 그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아기 때부터 뭐 1살, 2살 정도까지 계속 이것저것 물어가지고 소파도 물고 뭐 그냥 뭐 장난감 주면 장난감도 물고 사람도 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을 무는 게 상처가 날 정도면은 엄청 세게 문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안 좋다는 거를 조기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양이가 저를 물었을 때 살살 그냥 애교스럽게 이렇게 살살 물면은 그냥 쓰담쓰담 해주는데 세게 물면은 저는 이제 아야 아프다고 반응을 하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를 이렇게 살짝 탁 때립니다. 코 때리는 거 고양이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한 번 때렸다고 고쳐지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딱 바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세게 물었을 때 아! 탁 때리면은 얘가 아, 내 코 왜 때려 하거든요. 이거를 되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집사는 세게 물면은 내 코를 때리는 애지 하면서 그때부터 안 합니다. 그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와이프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보통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호르몬 사이클이 한 달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고 그리고 기분 전환이 좀 빠른 편이긴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남편으로서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이해해야죠. 그냥 감정적으로 나올 때 조금 거리를 두고 시간을 좀 가지다가 이제 조금 안정되었을 때 다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만나면 우울한 얘기만 하는 친구와 계속 연을 이어가야 할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그러니까 친구의 이렇게 감정으로 인해서 제가 영향을 받는 성격은 아니에요. 뭐 친구가 뭐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제가 그거에 이렇게 저도 막 같이 막 우울해지고 저도 같이 막 불행한 생각이 들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제 존재 가치만 흔들지 않으면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휩쓸릴 것 같다 싶으면은 연을 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곁에 있어주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거나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게끔 내가 도와주거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딱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퇴사할까요? 퇴사할까요? 이거는 내가 대답해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퇴사하세요. 근데 플랜 B를 세워놔라. 왜냐면 무턱대고 아무런 생각 없이 퇴사하시면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퇴사하고 나는 뭐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 뭐 다른 데 어디를 취업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나서 퇴사를 하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미님은 이제껏 정말 많은 고비를 마주하셨지만 맑고 긍정적인 모습을 잘 유지해온 것 같아 존경스러워요. 예측할 수 없는 가끔은 암담하고 불안한 미래를 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 질문을 진짜 거의 매번 고민 상담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겪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그렇다. 이게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고 이렇게 사느냐 이런 질문은 진짜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마냥 밝다고 말하면은 쉽죠, 저야. 근데 조금 그래도 진정성 있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저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저도 엄청 힘들고 이제 제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 힘들었는데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성장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이겨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저는 후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기력해도 계속 빨리 까먹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바뀐 인생에 적응해서 다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요? 그 감정에 더 이상 빠지는 거를 좀 방지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울감이 들었어. 그러면은 사실 그래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봤겠지만 우울감이 딱 들면은 그 감정에 빠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그냥 계속 빠져서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우울한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어느 초기에 약간 커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커트를 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울하면 밥맛도 없거든요. 우울해도 밥 먹고 우울해도 운동 가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나의 인생, 나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회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4년, 5년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뉴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계속 했잖아요. 그냥 계속 제 얘기밖에 안 나왔거든요, 뉴스에. 그럼 그때 이제 사실 친구들 같은 경우 친구들도 보기 너무너무 두렵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 꺼내면은 너무 무섭고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지만 동시에 내 친구들이 나 걱정해서 연락 오는 건데 그거를 내가 잠수 타면은 과연 나한테 결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하나씩 그냥 원래 제가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던 그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냥 내가 막상 모든 것에 다 긍정적이고 멍청하게 미래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그냥 긍정적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소소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천해야지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벌써 4년, 5년이 지났어요. 4년, 5년이면 사실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되게 걱정해주시고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4, 5년이 지난 지금 되게 단단하게 이미 다 회복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고 위로의 말씀? 즉 이제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제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앞길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쓸데없이 갑자기 딥하게 갔네요, 이 질문으로. 다음 질문입니다. 꿈이 없는 딸이 있는데 뭘 시키죠? 공부는 잘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명문고 갔어요. 일단 서울 1군 대학이 목표긴 해요. 이게 지금 나이대에 꿈이 없는 게 제가 저번 고민 상담 때도 말씀했지만 당연하긴 해요. 한국 교육 시스템상. 하지만 지금
따님이 공부를 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 성실한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본인이 대학에 가고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고 뭐 그런 친구면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찾아 나갈 거라고 믿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1살 딸이 8개월째 휴학하고 알바만 하고 방에만 있어요. 꼭 할 말만 톡 끌어오고 살이 찌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학교를 휴학했고 그래도 알바는 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할 말만 카톡으로 오고 그리고 살이 쪘다. 이거는 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금 우울해 보이거나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상담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살이라고 하셨으니까 병원에 가면은 성인으로 취급을 해서 상담 내용을 부모님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유지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지 않고 방에만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단절하고 뭐 살찌거나 살이 확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우울증이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이어서 혼자서라도 같이 가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그러면 혼자서라도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가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손쉬이고 올해 8월에 저의 작고 소중한 주니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들 이름 좀 추천해주세요. 아니, 아들 이름을 저한테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지? 이건 너무 중요한 결정이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죄송할 지경인데. 그냥 저는 뭐라 그랬지? 이제 남자 이름이 너무 남자답거나 여자 이름이 너무 여자 이름답다기보다는 뭐 요즘 젠더 뉴트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중성적인 이름을 주는 게 앞으로의 자아 발달이나 이런 것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중성적인 이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20대에 꼭 하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20대를 뭐 즐겨라 막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해요. 20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지금도 들기는 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들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오래오래 살잖아요. 오래오래 사는데 저의 인생의 방향이 20대, 30대에 거의 형성이 되고 20대 때 내가 먹던 식습관이 평생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조금 다른 조언을 드리자면 20대 때 진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를 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토대를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시간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때 노력을 한 사람과 그때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도 20대 때 이렇게 조금 벌어진다고 하면 이게 30대, 40대 가면은 더 많이 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일찍 원하는 걸 찾아서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잘 못해요. 조미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성향 차이긴 한데요. 저는 싫은 소리를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고 약간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 덜 헤아려 주는 그런
느낌이 제가 좀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제가 해보자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상대방을 조금 더 헤아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약간 그 대문자 T의 그런 특성이긴 한 것 같은데,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잘 말을 못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민 상담 해주신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싫은 소리지만 이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소리라고 하면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화내면서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상처받지 말고 얘기해라. 요거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단호하게 끊어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쉽지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나쁜 습관. 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호하게 끊어내는 편이에요. 저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냥 말로 나 너랑 절교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냥 단호하게 끊는다는 거는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안 보면 됩니다. 만나자고 했을 때 바쁘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끊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습관 같은 경우에는 고치기 힘들죠. 내가 이미 이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인데 그게 힘든데 이제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로또 1등 되는 법 알려주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웃기네. 다음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누나가 있는데 2~3달 정도로 연락을 하는데 관계를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유대관계가 깊어요. 그 누나 회피형인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2~3달 정도 연락이나 했고, 그리고 유대관계가 깊으시다고 하면은 고백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너무 쉽게 말했나?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여자한테는. 이렇게 확실한 표현 방법을 해주지 않으면 여자 입장에서 그냥 지금 애매하게 그냥 나 좋아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상은 왜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어느 순간 어긋나 버려요. 세상은 원래 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제 뜻대로 다 흘러갔으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한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망가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세상이 내 뜻대로 다 흘러갈 수는 없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을 해버리세요. 너무 원론적인 대답인가? 내가 내 선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는 사실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결국에 주변에서 아무리 아기를 낳으면은 다르다, 아기를 낳으면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본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저출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이를 안 낳는 여자의 문제겠습니까? 국가 사회적 문제인 거예요.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지 아이를 낳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인 건 확실하니까. 국민연금 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프리랜서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경력 단절이 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당직을 서는 직업이거나 이러면은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겠죠. 아니면은 또 독박 육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냥 쉽게 아이 낳아라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고충이고요. 그리고 온전히 본인 선택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라는 아이가 저에게 인사를 하고 접점이 그때부터 없었는데 그 뒤부터 자기 친구들에게 제가 하는 행동을 나쁘게 바꿔서 말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그냥 잠깐 봤다고 막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뒷담화하고 쟤 뭐 어디 저기 가서 저러고 다니더라, 쟤 약간 별로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헛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저도 뭐 그냥 뉴스로만 본 사람들은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막 알고 있지만 저를 실제로 겪으면은 뭐야 되게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냥 약간 무시하고 살아야지, 그런 걸 하나하나 고쳐주거나 약간 거기 가가지고 야 너 나 안 좋은 얘기 들었는데 너 그거 믿어? 그거 믿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일일이 말하고 다니면 내가 피곤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거나 하시면은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너가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내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난 너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 정도 말을 해도 뭐 앞으로 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이 생각보다 좀 미친 사람이면은 더 날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명품백 사고 싶을 때 마음 다스리는 방법 있을까요? 이거 어떡해. 근데 이게 진짜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저는 원래 명품백을 별로 안 좋아해요. 명품백을 많이 안 들고 다니고,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명품백을 샀을 때 장단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단점보다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명품백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백의 고유한 그런 럭셔리감이 없어요. 게다가 두 번째 단점, 명품백이 주는 그런 반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야 명품백이네, 와 예쁘다, 이게 아니고요.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명품백을 써? 와, 쟤 사치한다, 허세 부리네, 쟤 돈 그렇게 많아? 얼마 버는데 저거 드는 거야? 약간 이런 질투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요즘 명품백의 그런 단점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몇백만 원을 주고 그 명품백을 살 이유를 저는 살짝 못 느껴요. 그래서 명품백을 잘 안 들고 명품백을 흔하게 드는 세상이 온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제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가성비가 좋은, 저거 예쁘네,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유니크한 가방들을 약간 사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저조차도 가끔 가다가 너무 예쁜 명품백 보면은 당연히 뭐야 저건 너무 예쁘네, 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내가 사도 이게 그냥 흔해지겠지? 이런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다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사는 게 맞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삽니다. 끝입니다. 와. 오늘도 고민 상담 질문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겹치는 것 같은 질문은 제가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의 질문이 선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3월이어서 이제 곧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다들 이제 곧 찾아올 봄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고, 벚꽃도 이제 3월부터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벚꽃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3월 고민 상담 끝이고요. 이제 4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그다음에 결혼을 앞둔 감회는 진짜 이거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결혼하는 거가 마냥 신났어요. 마냥 신났는데 이제 막상 준비를 하면서 막 새로운 것들도 경험해보고 이제 막 뭐 약간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스트레스에 이제 처음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냥 근본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선택했고, 이 사람은 엄청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은 결혼해야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갑자기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고양이들 너무 예뻐서 내가 납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쁜 마음이겠죠? 제 고양이들 절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신바베코 내 거야. 살까 말까 고민일 때는 사는 게 괜찮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플리즈. 글쎄요. 저는 살까 말까 고민일 땐 안 사긴 하는데요. 사시고 싶으시면 사셔야죠. 네, 어떻게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 제 마음 좀 전달해주세요. 윤미나 사랑해. 왜 저의 유튜브를 본인의 사랑 전달 수단으로 쓰시는 거죠? 하지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윤미나님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가장 작은 것이 소중해, 하찮은 게 중요해. 돌아보면 그렇더라. 신바베코 미니.